새벽 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자, 11월 10일 금요경마 예상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김태민 위원이 좀 자리를 비워갔고요.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요 경마는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이제 방송 펑크를 안 내는데 이번엔 좀 갑작스러운 그런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점 많은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 자, 오늘 금요일 제주 부산 예상 방송은 이정원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예상 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 리뷰 방송이었죠. 지난주 리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출전을 하는 마필들의 그 조교 방송을 좀 진행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간만에 혼자 또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15개 경주를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혼자 전경주를 다 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평소보다는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서울에서 대통령배가 있었고요. 자, 이번 주는 일요일날 부경에서 퀸즈 투어 마지막이죠. 경남 도지사배 대상경주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1호 방송에서 김태민 위원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뭐 지난주 대통령배는 이변이 없죠. 작년과 마찬가지의 결과, 트리플 라인의 대통령배 3연패. 뭐 저희 전해전쟁 방송에서는 직전에 그 국제신문배에서 트리플 라인 졌는데 베스트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대통령배를 앞두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트리플 라인이 우승을 뭐 할 거라고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 뭐 이변이 없었던 그건 대통령배였어요. 경남도지사배는 좀 일요일날 대통령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가요. 제주가 6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10경주, 제주 6경주, 부산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혼자 또 이제 준비한 거 다 풀어드려야 되고, 김태민 의원이 그 방송에 참여는 못하지만 본인이 좋게 보는 말들 몇 두는 또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마필도 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2경주하고 분할된 편성입니다. 우선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6번 아일캣입니다. 자, 안장에 이제 그 변화를 가져왔고요. 안장이 이제 보강이 됐죠. 김정웅에서 김동영으로.
직전에 보니까 모래 맞고도 잘 따라가더라고요. 또 선임력이 있는 말이고 데뷔전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기본 능력은 있어요. 뭐 아주 크게 뛸 말은 아니지만 6등급은 무조건 벗어날 마필입니다. 조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퍼펙트 보스, 신의 그 포인 마필이에요. 오늘 출전을 하는데 퍼펙트 보스 그 다음에 외산 마필 히트 타깃 같이 붙였을 때 너무나 좋은 걸음을 보였고 오늘 전개 상황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4번 골든에이지가 이제 선행을 나갈 확률이 좀 높아요. 이제 4번, 6번 이제 앞에 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뭐 아일캣이 선행도 되고 보내주고 이제 데뷔전 때처럼 외곽 2선 따라가는 그런 선입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 상황도 아주 좋게 좀 잘 빠집니다. 그래서 6번 아일캣을 가장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1번 이제 하늘의 기상도 1000m 1번 게이트 여건이 좋고 4번 이제 골든에이지 최범현 기수가 경남 도지사배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부경에 내려갔는데 일경주에 또 21주에서 되는 마필 한두를 지금 태워줬습니다. 골든에이지 직전에 인기 4위였는데 1번 게이트에서 좀 어정쩡한 전개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출전마 중에서는 순발력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4번 골든 에이지의 또 선행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일경주는 6번 아일캣을 중심으로 2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일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필들은 아직 실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많습니다. 뭐 7번 도님마이도 조성건으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지난번에 이제 유광이 타고 인기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데뷔전 때는 뒤에서 잡고 타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던 건데 이 인기마로 팔리면 분명히 앞에 붙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도. 아니나 다릅니까? 앞에 붙여서 서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없죠. 유광이 믿고 뺀다라고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유광이는 이 8번 되지도 않는 불도저에 가 있는데 유광희 기수가 잘 타는 마필은 생일 기쁨이죠. 지난주에도 2200m 아주 뭐 널널하게 대차로 대가리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금 제가 생일 기쁨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2주 전에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때렸고 지난주에 또 대가리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타요. 근데 다른 말들은 왜 이렇게 승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도님마이가 조성건 안장이고 일경주에 나왔던 골든에이지라든지 엘리샤하고 병합도 잘 붙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셔야겠고 도님마이도 괜찮은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마필은 4번 썬더 글로리입니다. 출전마 중에서 초반 스피드가 제일 좋아요. 스타트 능력도 있어요.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곽이다 보니까는 앞에 붙일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붙들고 따라가면서 그냥 그 걸음대로 뛴 건데 안장을 지금 이제 하만식 기수로 교체를 시켜놨고 우드노트라는 신예 마필하고 병합도 붙였고 걸음발은 괜찮아요. 발도 빠르고 마침 이 편성이 특출나게 빠른 마필이 없고 앞에 일경주하고 분할된 편성이다 보니까 그 분할된 편성등을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썬더글로리가 아니겠냐. 강력한 느낌이 옵니다. 썬더글로리. 하만식 안장의 단독 선행. 이거 무조건 노림수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편성이 세면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안쪽에 2번 골든 나이트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역시 편성덕으로 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스타트 과정에서 착지 불량 코가 바닥에 닿았어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제 낭만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모래를 맞으니까 뭐 정신을 못 차려요, 말이.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그냥 뭐 바닥에 있다 바닥에서 끝나고 말았는데 조인권 안장을 지금 갖다 놨어요. 번호도 좋고 직전에 스타트하는 거 보니까 느리질 않아요. 착지 불량을 해서 그렇지. 외산 마필 퀸 엘레강스와 병합도 붙여줬고 자 이런 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 갈아놨기 때문에 날 잡고 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4번 썬더글로리의 선행에 좀 주목을 해야겠고 2번 골든나이트 그다음에 안장맞군 7번 돈인마이 3뒤의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6조마방에서 2번, 9번 두 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송경윤 기수가 주행심사와 연습주행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송경윤 기수는 이 9번 베스트 로열 쪽으로 지금 와 있죠. 그 말 생긴 거라든지 걸음발이나 이런 걸 보면은 2번보다는 9번이 더 좋은 말이에요. 채플로열 8,100만원짜리 나름대로 좀 돈을 들여서 선 마필이고 연습주행 때 보면은 스타트부터 제어를 했고요. 4코너 전에 진로 방해를 받아가지고 좀 꾸벅거립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외곽 돌고 마지막까지 걸음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조교 때 보면은 송학명장의 걸음이 좀 더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진입 능력은 9번 베스트 로열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경윤 기수가 조교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승을 한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겠고 4번 피스투어 직전에 말이 괜찮았어요. 체중이 불어서 좀 걸음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데뷔전 편성에서 그 정도 적응력이면은 괜찮은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전개도 괜찮은데 의외로 말이 치고 나오질 못해요. 이 체중이 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근데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못 뛸 말은 아니에요. 안장은 지금 변화를 줬고요. 조교 강도를 더 올려놨습니다. 체중이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당일날 좀 보시고요. 아무튼 4번 피스투어도 지금 1000m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에 두셔야겠고 2주 만에 출전을 했지만 6번 트리니티 이건 뭐 당연히 봐야 되는 인기마가 되겠고 8번 퍼펙트 보스가 이제 그 포인마예요. 그 BK 보스 있죠? BK 보스하고 이제 같은 그 북의 혈통인데 주행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 능력도 좋고 뭐 선의권에서 시종 여유를 보입니다. 그 1경주에 나왔던 그 소속주 아일캣하고 병합조교도 잘 했고요. 그러니까 1경주의 아일캣이 어느 정도 뛰는지 보고 여기다가 좀 더 가미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퍼펙트 보스도 되는 말입니다. 데뷔 전에 문중원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봐야겠지만 능력 자체는 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예 두 마리는 이제 외곽에 8번, 9번 그 다음에 인기마 6번 트리니티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4번 피스투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중이 조금 가벼워져서 나오지 않을까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여기 1000m이기 때문에 피스투어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11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 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마가 없어요. 1번 한마음부터 외곽에 10번 한라대부까지 누가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한마음도 1번 게이트의 안장이 장우성이에요. 800입니다. 무리한 선행을 강행할 수 있어요. 예, 힘을 쓰고라도 선행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800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고 조심해야죠. 여기 이제 4조 두 마리가 휴양 갔다 와서 정상 주기로 돌아왔는데 이 3번 맑은 가람을 일단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앞에 튀어나가는 말을 제어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내측에서 이제 선입전개를 하고 4착을 갖다 댔는데 거기 이제 전승왕자 딩거가 이제 센 말들이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점배당 팔리고 들어왔어요. 그 편성에서는 그 두 마리가 센 말인데 어쨌든 맑은 가람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 인기 2강이 있는 경주에서 그 정도의 적응력을 보였다면은 또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남겨놨기 때문에 800m라면은 5번 별빛 나래보다는 3번 맑은 가람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4번 추정이 이제 뒷심은 있는데 초중반이 좀 늦어요. 800m에서 어떤 적응력을 보일지는 뭐 좀 봐야겠지만 사실 좀 800이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막판에 이제 추입 싸움이 된다면은 4번 추정도 여기서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요. 8번 백년지기 같은 경우는 편성으로는 봐야 되는 마필이 맞는데 부담 중량을 너무 타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60이에요. 60. 부중을 좀 많이 타요, 이 말이. 지난번에 57 달고 뭐 아무리 1000m라고 해도 선입권 가담하다가 걸음이 아예 안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800이지만 부담 중량이 60으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만 하면 좀 조심스럽네요. 10번 한라대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4세 이상마 경주기 때문에 좀 800m에 또 그 주종목이고요. 800을 잘 뛰는 말이고 그래서 4세 이상 경주에 약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00점 이하에 출전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한라대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1번 한마음, 외곽에 10번 한라대부. 그 다음에 3번 맑은 가람, 휴양 이후에 이거 조심해야 되고 4번 추정의 추입까지. 그래서 1번, 3번, 4번, 여기 10번. 이 네 마필을 이제 남겨두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일단 1번이나 3번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의 좀 포인트를 맞추고서 배당을 좀 노리고 싶은 경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안말경주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거리를 이제 줄인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인기마로 팔리고 2번 연짝 깨진 다이나믹 런을 비롯해 가지고 와도 그만 못와도 그만인 인기마들도 좀 많고요. 조이풀 메모리도 좀 봐야 되겠고 11번 조이풀 메모리 휴양 갔다 오자마자 날 잡고 때려 먹었는데 이거 아쉽게 깨졌어요. 최강볼트한테 깨진 말이기 때문에 별건 없죠. 별건 없는데 사실 뭐 여기 센 말은 없어요. 조이풀 메모리 인기마 5번 다이나믹런 인기마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동여걸이 좀 긴가민가하게 팔릴 것 같고 안쪽에 3번 볼드룰즈 7번 화려한 태양 이런 마필들도 조금씩은 바람이 불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5번 11번이 좀 낫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경주에서 주목하셔야 될 마필은 10번 세차게예요. 세차게.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모래 맞고 따라가는 적응력이 좋았어요. 안장 조인건이죠. 스마트뱅크하고 제대로 칼 갈았습니다. 적응력 보였고 조교빨 좋아졌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잠마입니다. 이게 부마가 지금 이 순간이고 모마가 아리새네요. 서울의 49조, 16조에 다 있었던 마필들이 이제 아비마하고 어비마가 됐는데 뭐 체형이라든지 걸음발은 괜찮아요. 그리고 단거리보다는 데뷔전 뛰는 거 보니까 좀 순발력이 떨어지거든요. 중속 라스트는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안말경주 1300을 택했다.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10번 세차게 아주 뭐 많이 팔리는 인기마들보다는 좀 덜덜하게 팔리는 배당 메리트가 있는 10번 세차게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18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제주 메인 승부가 6경주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번 제주 4경주를 제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오늘 4경주와 6경주를 이정원이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고요. 9번 제1여왕이 인기 1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연속 출전이죠. 부담 중량이 8kg가 올라가면서 64kg. 3세 앞말에 64kg. 물론 능력상으로는 제1여왕이 제일 세죠. 근데 부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연속 출전인데다가. 어찌됐건 이제 800m로 또 출전을 하고, 오늘은 전개가 잘 나오죠. 지난주에 그 브리더스컵 기념 오크스 특별 경주하고는 다르죠. 그때하고는 상대들이. 그래서 가전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64의 부중이라면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제1여왕을 놓고 가는 제주 준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9번 제1여왕이 자빠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입니다. 제1여왕은 제가 이제 후차권으로 가져가는데, 나머지 인기만 한두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반드시 악연을 끊어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벌써 한 번은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사연이 있었고, 또 편성도 좀 셌기 때문에 매번 못 먹었는데, 오늘은 그다지 많은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제1여왕은 후차권으로 가져가고, 오늘 악연을 끊어야 되는 노림수 마필이 정말 좋아진 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드시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림수 마필 놓고 배당까지 말씀드리는데, 제1여왕이 깨지는 그런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데뷔전에서 입상에는 뭐 실패했지만 가능성이 남긴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죠. 2번 낭만전사, 4번 용구가 이제 그 대표적인데,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뭐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낭만전사, 4번 용구, 여기 이제 출발이 좋지를 못했던 6번 제일무적, 이게 기본적인 걸음은 있습니다. 주행심사도 그랬고, 데뷔전 때도 이게 진입불량, 발진불량으로 이제 재검이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건 걸음이 있어요. 출발이 문제죠. 출발이 문제예요. 정상적으로만 나온다면은 제일무적도 여기서는 통할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4번 용구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연도 있었던 마필이고, 뭐 초반도 있지만 라스트도 괜찮아요. 데뷔전 때 좀 너무 조교를 강하게 시켰나요? 체중이 좀 많이 빠졌죠. 17kg가 빠져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데뷔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외곽으로 물먹으로만 가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그 데뷔전 때도 조금 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앞벽기는 좀 보이더라고요. 심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거는 계속 잡힐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조교 내용이 더 좋아요. 더 좋고, 편성도 뭐 이렇게 강편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4번 용구의 재도전이 가능하겠고, 2번 낭만전사 같은 경우도 뭐 끝걸음이 남은 데다가 13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왔고, 또 안장이 이제 최시대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번 낭만전사도 좀 좋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6번 3두의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모두 7필이 출전을 합니다. 사이즈로는 1번 진취가 아주 독보적이죠. 근데 문제는
핸디가 73kg. 지난번에 솔직히 진취덕으로 우리가 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견인불발이 뭐 아주 뭐 개차반이 났고, 또 진보가 바람을 잡아줘가지고 정말 좋은 배당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진보하고 진취하고 이게 사이즈가 됩니까? 그날 진보가 마지막까지 뭐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대끼리 갔어요. 깜빡이. 그리고 막상 온 거는 진취예요. 진보가 아니고. 그럼 바람을 진보가 잡아놓고 진카는 진취가 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72 달고도 맘먹으면 돼요. 이 말은. 근데 오늘은 이제 73이기 때문에 또 난감한데 그래도 진취는 가져가야죠. 사이즈상으로는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예, 뺄 수가 없습니다. 성불신동 나왔네요. 지난번에 아주 제대로 잡아먹었죠. 진취도 놓고 가기 그렇고 진보는 아예 안 보는 말이고 59달은 무병장수도 반반이다. 견인불발 당연히 부중 급증했기 때문에 못 믿는데 또 보물단지가 가서 신나게 비벼줘가지고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불신동을 축으로 딱 놓고 때린 게 정확하게 먹혔던 그런 경주예요. 24.3배. 진취가 들어올 때 언제 24.3배를 우리가 챙겨 먹겠습니까? 성불신동 진취 요번에 또 둘 다 봐야 되고 만에 하나 진취가 73 달고 이 1610m이기 때문에 사실 진취는 1700, 1800의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진취가 뒤에서 늦발동이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늦발동이면은 그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취가 늦어버리면 이건 앞에서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와서 견인불발하고 미친 듯이 비볐던 3번 보물단지가 단독 선행이죠? 조심해야죠. 얘 편하게 내버려두면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취가 늦어버린다. 그러면은 보물단지 선행에 가오네가 선입, 성불신동도 선입권에 붙는 전개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이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취가 뒤에서 안 올라와 버리면. 그래서 이경주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번 진취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성불신동도 사실 이렇게 연투 능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렸지만 역시 이번에도 좀 놓고 때리기는 그렇고 2위권 후차권으로는 가져가야 되는데 보물단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견인불발하고 너무 심하게 비볐습니다. 예. 3번 보물단지를 이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면서 보물단지를 놓고 뭐 2위권을 정리한다면은 뭐 배당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1600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준메인 승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주 메인이 육경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하이라이트 메인이 10경주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중반부에 가장 좀 빡세게 붙고 싶은 경주가 이제 6경주인데 이제 말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조격발도 참 좋고 걸음도 좀 더 나오고 있고 좋아요. 전개 상황도 그렇고 놓고 때릴 조교장 한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이 말은. 반면에 인기마 중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말 한두가 있습니다. 뭐 전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인기마 한두는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인기마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팔릴 겁니다. 팔리는데 여기 좀 좋아진 말들이 많거든요. 전개 상황으로도 밀리고 또 사이즈로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마를 정리를 하고 배당까지
제주 6경주입니다. 1110m 제주마 60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주 4경주를 이제 준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경주를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그 도지사배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던 군자삼락이 이제 출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핸디가 이제 68kg. 너무 좀 살인적인 그런 핸디를 준 것 같아요. 68 주니까 안 나왔네요. 9번 태왕별 같은 경우는 이제 65를 줬는데 출전을 했어요. 65달은 태왕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요. 자, 이번 메인 승부는요. 빼고 사야 될 인기마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없다는 소스가 나와도 배당판을 흔들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실세입니다. 그런 인기마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이즈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죠. 여기에 또 직전과 같은 그런 또 기대치도 떨어지는 말이고요. 그래서 인기마의 불안 속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리는 배당 마필들 가져가야 되고, 하여튼 뭐 인기마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배당을 작정하고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승급전 치르는 말들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7번 디바이드 윈드를 비롯해서 8번 서강질주, 안쪽에 이제 3번 라온파워도 직전 1200에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선행을 간다고 보면은 라온파워도 좀 인기에 가담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4번 육룡이 있죠. 5번 역전의 기회도 있죠. 7번 디바이드 윈드, 8번 서강질주가 전부 다 그 선두력들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온파워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하게 선행을 가지 않는다면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쉽지가 않아 보이고, 육룡이도 지난번에 인기일이 팔리고 그것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스스로 땅을 팠기 때문에 육룡이도 믿어 못 믿어요. 근데 한진말 피스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앞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룡이보다는 피스베리 쪽을 좀 재밌게 보고 싶고요. 7번 디바이드 윈드, 8번 서강질주 힘이 붙고 있습니다. 뭐 걸음발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서강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앞다리 힘이 좀 이제 붙으면서 더 그 앞을 채는 게 좋아졌고, 디바이드 윈드는 사실 이거는 뭐 데뷔전에서도 왔어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경주를 치를수록 또 조교가 거듭될수록 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승급전 치르는 7번, 8번 당연히 좋게 보셔야 되겠고요. 12번 피스베리의 이변까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000m 국산 4등급 안말경주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10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인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인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8경주에 또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10경주 메인 승부에 앞서서 8경주에 좀 이건 좀 재미난 경주이기 때문에 또 좀 배당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메인에 앞서서 좀 8경주를 제가 또 승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우선 일단 1000m 최단거리를 의식하고 나온 말들이죠.
4번 해운대 여걸도 전진구를 기승시켜가지고 부담 중량 52를 맞췄어요. 지금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이 해운대 여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구의 감량 카드를 의도적으로 쓴 거고, 5번 영희시대가 2주 만에 나왔지만 지난번 김해시장배에서의 선전, 경주에 두레박하고 두 마리가 나왔는데 영희시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의 두레박이 좀 입상권 진입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레이스도 좀 빠르고 초반에 이제 밀려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레이스를 이제 많이 뛰어보이질 않다 보니까 스피드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영희시대는 계속 그 앞에 가서 경주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그 특별경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희시대는 시종 외곽에서 액톤 블레이드를 압박하는 그런 힘소진이 많은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런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뭐 일반 경주 출전이라면은 역시 경쟁력이 있어요. 그 경남 도지사배 출전을 하는 블랙 사파이어, 또 1군 마필인 그 위시미러,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쪽에도 잘 돼 있고, 뭐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상당한 인기를 모을 거고, 또 차터드림 1번이죠. 로열 캘리트 조성권의 안장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다 1000m에 해보려고 좀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전개상의 변수가 100% 나옵니다. 그 전개상의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노림수 한두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전에 8경주를 먼저 승부로 준비를 한 거고, 반드시 적중으로 만들어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 승부가 10경주예요. 메인 A급 10경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세를요. 부상 9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오버페이스로 자멸을 했던 10번 두바이 포워드가 좀 빠른 출전을 강행을 했고, 뭐 선행 안 가도 되는데 굳이 1번 게이트라고 그렇게 출발이 좀 늦었는데 그거를 밀어 제껴갖고 선행을 갑니까? 그리고 이제 깨졌어요. 투스카로라비를 정말 좋게 봤던 경주인데 두바이 포워드가 안 오니 이걸 뭐 어떻게 맞춥니까? 당연히 오늘은 잘 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할 거고요.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이게 이제 1억이 넘는 고가의 시네마필인데 사이즈가 있네요, 이 말이. 주행심사도 그렇지만 조교 때 걸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마무리 때 인더백 2군 마피라고 붙였는데도 걸음이 굉장히 좋아요. 디바이드 윈드랑 경합 시에도 스피드가 좋았고, 그 1번 게이트의 또 이런 여건까지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뭐 데뷔 전부터 안 볼 수가 없고요. 4번 브라보 마린이 이제 30조에서 17조로 이적을 했는데 직전에 1800에서 선행을 나갔습니다. 선행을. 이게 공백 이후에 좀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마방 옮긴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200 아닙니까? 1200에 안장도 임성실이고 조교빨도 괜찮아요. 직전에 선행을 나갔던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US맨보다는 브라보 마린 같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US맨은 레이팅이 낮아서 국산 5군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예? 직전에 우리가 이거 US맨 대가리 넣고 승부도 해서 먹었고요. 다시 혼합 4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력에서 저는 밀린다고 봐요. 2번 연짝 입상하면서 상승세는 타고 있지만 사이즈로 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1번, 10번, 자 여기 4번까지 세 마피를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1800 국산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금일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가 있고요. 자, 이게 10경주 역시도 배당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인데, 이번 무적신화가 2주 만에 또 나왔네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무적신화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인기 1위 팔려줬기 때문에. 런스타 베이킹즈 2번 10번 10번 2번. 자, 메인 승부 20전 6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상황을 내드렸습니다. 더 이상 없는 말인데 인기 1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팔리겠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포나인즈도 휴양마고 장거리 처음 뛰고 승급전이지만 워낙에 조교빨이 좋고 19조 말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더군다나 1번 게이트면은 선행 가려고 할지도 모르고요. 예. 포나인즈도 인기마로 팔려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결정을 못하고서는 돈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1, 2만 있냐? 지금 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3번, 5번, 6번, 7번, 뭐 8번도 또 약간 바람 불 거고, 자, 외곽에 있는 뭐 11, 12 이런 말들도 언제든지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병들이고, 여기 뭐 엄청나요. 1, 2가 인기마로 팔린다고 해도 기본 배당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기마 정리가 확실하지 않다면은 돈질이 안 됩니다. 예. 확실하게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노릴 건 노려야 되죠. 배당 있는 말들 노릴 수 있으면 노려야죠.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까지 노려야 됩니다. 자, 인기마 정리하고 화끈한 배당으로 메인 승부 제대로 한탕 찍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20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꽝 하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번 하이퍼루프가 이제 56.5로 부중이 급증을 했고, 안쪽에서 초반 자리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이퍼루프도 모래 맞고 뛴 적이 없어요. 모래 맞으면 말 자체가 또 거부 반응이 있고요. 이게 안쪽이 안 좋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타트가 빠르잖아요. 순발력이 있고. 그래서 매번 지금 초반에 밀리지 않고 외곽 선입 자리를 차지하고 가는 건데, 근데 오늘은 빠른 말이 많아요. 4번 바람의 흔적이 무조건 이거는 확고한 선행으로 나올 거고, 직전에도 원래 조인권 안장이었는데 당일날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선행을 간 건지 뭐 비비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개판으로 말을 탔고, 6번 펄린도 빠른 말이고, 뭐 30초 휴양만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9번 천하통일, 여기 또 7번 바람의 전설, 이번에 또 칼 제대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전설도 1200을 지금 맞춰 나왔다면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걸음발이 제일 좋아요. 그 8월 18일 날 이제 마지막 경주 때 이제 이 바람의 전설을 놓고 마무리 승부를 이제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 부산 예시장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입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무조건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 게이트 쏘는 말이라고. 근데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지금 조교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전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이퍼루프가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W 배당은요 8번 월드러브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번 될 듯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술을 좀 바꾸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 김종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변화가 온 거는 확실하죠. 여기에 조교빨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좀 조교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칼을 갈아놨고,
이제는 앞에 안 가요. 스타트가 좋아도 붙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참았다 한 발 쓰려고. 그게 돼요. 그 타이밍을 지금 못 잡아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김동영이가 그것만 잡아준다면 월드러브가 드디어 한번 배당을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달라진 모습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승부를 못 봐줘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이번 하이퍼루프의 좀 전개의 불안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갈 말이 많다는 거, 4번, 6번, 7번. 그리고 무조건 노려야 될 마필이 8번 월드러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월 10일 금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태민 의원은 주말 방송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예상으로 주말 방송에서 김태민 의원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